네, 이런 북한의 움직임, 통일외교부 지영철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 기자, 네. 북한이 올 들어 9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국과 미국에 대응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례적이죠.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이 공지가 온 게 네. 오늘 새벽 2시거든요. 아. 예, 그리고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한미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네. 이 앞서 두 차례 발사 때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는데 대선 직후에 발표를 한 걸 보면 뭐 선거를 좀 의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있긴 합니다. 이 중요한 게 대북 메시지인데 네. 뭐 우리가 위성 같은 걸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도발하지 말라. 강력한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는 미국으로서는 다른 전선이 생기기 전에 미리 북한을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네. 그럼 이제 북한은 앞서서 이제 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네. 한미 당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근거가 뭡니까? 이 한미 당국이 뭐 어떤 정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다양한 출처 정보를 따져봤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북한이 예전에 광명성 위성을 발사했다고 했을 때는 네. 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과시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진 2장 그냥 보여준 게 전부거든요. 아, 근데 이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위성 사진으로 보기에는 해상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위성용 카메라가 아니라 이 단분리가 제대로 됐는지 보기 위해서 기존의 장거리 로켓에 이 원래부터 달리는 그런 카메라로 찍은 거다. 뭐 이러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위성 시험은 명분이란 거고 ICBM은 성능 시험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이 한미 당국은 북한 발사체를 화성 17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재작년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이 작년 무기 박람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길이가 한 22m에서 24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기존 미국, 중국의 이런 ICBM보다 굉장히 이 길고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명 괴물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이 로켓이 커지면 엔진을 여러 개 묶어서 쓰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뭐 단분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다탄두 탑재 능력, 이 무거운 탄두들을 잘 운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시험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결국 이렇게 되면 유엔 결의 위반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대응이 나올까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 유엔에서는 그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성이건 ICBM이건 간에 일단 쏘게 되면 국제사회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네. 유엔은 북한이 1년에 정제유를 50만 배럴만 수입할 수 있게 지금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 로켓을 쏘면 유류 수입을 더 옥죄는 제재를 자동으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서방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뭐 유엔이 재기능을 해서 추가 제재가 실행으로 옮겨질지 뭐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 네. 오늘 오후 늦게 그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경도가 복구되는 정황이 있다. 국방부 발표도 있었는데 다음 달 15일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이 돼 있어서 그렇죠. 정부 교체에 뭐 강대강 국면이 조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당장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영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